자, 2021년 2월 15일 라이브 방송입니다. 제목은 변동성 장세의 흔들림 없는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좀 나름대로 좀 거창한 주제를 잡긴 했는데 이거를 싹 조금 더 제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떠나서 정말 나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색깔로 그냥 묵묵히 수익을 내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 전략들을 취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오늘 시장이 좋아서 다들 수익이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어땠었죠? 자, 먼저 네, 명절이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새해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올해 한 해도 도토리, 이 스몰캡 안에서도 정말 큰 기회들 함께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 터졌죠? 네. 이따가 오늘 방송에도 담겨 있는데, 저희가 그 톡방에 시장이 오르거나, 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막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조용합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얘기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게 또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좋으면 굳이 제가 그 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어차피 잘 뭐 시장 훈풍을 불고 있는데 뭐 불안한 것도 없고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막 많이 뭐 코멘트 달아봤자 의미는 없는 거고 필요한 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지난주까지 보시면 참 코멘트 많이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드린 상황은 아니고 항상 투자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 시장을 좀 떠나서 내가 확실한 분명한 색깔이 있다면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누구를 이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심지어는 막 언론도 그렇고 막 동학 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뭔가 막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세력들과 막 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 자신 투자자로서 내 자신과 현재, 미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기관과 1대1로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시장 안에서, 그렇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난 이길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비현실적인 것 같고, 과거보다 더 나아졌나?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지금은 안 하고 있나?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있나? 내 계좌는 더 나아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주변에 의식하시지 마시고 내 자신, 내 계좌만 신경 쓰시면서 대응해 가신다면 올해 한 해 분명히 좀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명절, 설 연휴 동안에 참 뭐 많은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 전으로 잠깐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을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뭔가 라이브 방송에 특별한 무언가는 없습니다. 음. 항상 똑같은 원칙, 그 원칙이나 전략이나 이게 바뀌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어, 재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반출을 하고 곱씹고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라이브 방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단기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그 약효가 없겠지만 항상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들을 보시면 뭐 하루 이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또 가치 투자 저렴한 이제 그 스몰캡들을 가지고 멀리 미래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최소 못해도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갔던 그 녹화 방송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마다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단단한 무장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그 연초까지는 제가 섹터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어떤 게 있었죠? 게임주들이 올해 잘 가고 있죠.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어. 오늘 같은 시장 물론 좋아요. 전반적으로 좋은데 명절 이전을 좀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음. 그 들쭉날쭉했던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들 중에서도 버텼던 녀석들이 있다면 게임주들이 있었고요, 그죠? 뭐 NC소프트나 컴투스 같은 녀석들이 막
올라가 줬고, 물론 작은 중소형 게임주들도 뭐 특출나게 올라간 종목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베스파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대표 플랫폼, 제가 예전에 뭐 SBS 나가서도 꼭 플랫폼 종목은 꼭 잡아야 된다라는 플랫폼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그 매력, 투자 포인트들 계속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됐거나 네이버 이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은 꼭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저도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었죠. 일부 우리 멤버십 분들이 함께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그 중에서 무조건 작은 종목만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TV 같이 거의 시가총액 1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얘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그죠? OTT 관련된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곳,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 닛산도 그랬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우리 현대차는 이제 이미, 참 재밌는 게 그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력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그냥 애플이 아니다. 그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는 뭐 하청업체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들 이제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자동차 우리 브랜드 이제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떠올려 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가격이라면 이 사과 마크 있는 거를 사실 겁니까? 아니면 현대 마크 있는 걸 사실 겁니까?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다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일반 완성차로 봤을 때 금액이 예를 들면 1, 2천만 원 더 비싸요. 벤츠 로고가 박힌 걸 사고 싶으세요? 현대차 로고를 박힌 걸 사고 싶으신가요? 이건 애국심과의 별개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냉철하게. 그게 바로 시장의 지배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플,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잠깐 비교를 해드렸었죠.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은 그냥 1위 기업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기사글들을 몇 개를 봤어요. 언젠가는 우리 뭐 현대차에 다시 노크를 할 것이야. 당연히 언젠가는 할 수도 있지만, 슈퍼갑, 갑 중에 최고의 갑은 애플이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장 지배력을 쥐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극비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애플카가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 다 알겠어요. 근데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웬만해서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노출이 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 아주경제라는 이제 또 채널이 하나 있는데, 심지어는 뭐 CNBC를 빗대서 협력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라고 나온 기사가 2월 4일 지지난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기사인데, 일반 기자분이 쓴 게 아니라 그 기자 중에서도 국제경제팀 팀장님이 쓰신 기사예요. 이때만 해도 확정, 같은 느낌이, 최종 합의잖아요. 그죠? 참 재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주말에 나온 게 협력 중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라이브 방송이 정말 제가 중요하다. 웬만해서는 그런 말씀 잘 표현 안 쓰거든요, 저도. 네. 꼭 중요하니까 꼭 오셔야 된다. 꼭 보셔야 된다. 지난주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보면 오늘 라이브 방송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라이브 뭐 느낌이 괜찮다라면 이전 라이브 방송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종목설, 시장설이 다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제가 뭐 수익이 났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1시간 반짜리였죠. 지난주 방송이 좀 길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무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난주 라이브에 다 담겨 있습니다.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시장에서 일단 낚이지 말아야 돼 이런 기사글들, 낚이지 않는 방법들, 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다수의 또 혹시라도 내공이 조금 부족하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셔야 되는 라이브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시고 우리 톡방 있죠? 거기에 공개 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에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방송 다 끝나고 잠깐 쉬면서 자기 전에 쓱 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마 오전에 답변이 꼭 필요한 분들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답변을 일일이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애플카에 대한 이슈는 계속된다. 하지만 아직도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이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완성차들의 입김은 글쎄요, 애플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입김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시장 판국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잠시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 기사 글을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날짜를 좀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 2월 11일이면 저녁 9시 19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 이제 연휴 첫 시작됐던 11일입니다. 자, 영국 전문가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휩쓸 것이다. 아직도 이 바이러스 가지고 막 겁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이 기자님이 곧버스에 투자를 한 걸까? 하지만 시장은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드렸죠? 곧버스 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다. 나름대로 내로라 하는 분들조차도 곧버스를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빠질까 안 빠질까? 시장은 결코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웬만한 다 털어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마 더 빠졌겠죠. 시장 지난주까지 조금 미지근했던 시장 안에서 곧버스 잠깐 한 7% 플러스 7% 정도에 대한 변동성은 나왔지만 그 이상도 아니었다. 그냥 자금이 묶여 있다면 더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소형주들의 그 탄력, 상승 탄력. 항상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보면서 가야 된다. 잘 모른다면 차라리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낫다. 방향성 게임 하지 말자. 지난주 라이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건 좋은 얘기 또 나와요.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저금리, 자산 매입 유지 그냥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자기는 유지를 시킬 것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좀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얘네들은 약효를 낼 것이냐 라는 걸 이제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갖고 온 겁니다. 이해도 되시죠? 여기서 뭔가 우리 투자 포인트 잡는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해석하자. 과연 또 역시나 이 영국발 이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또 다 잘 알고 있는 경기 부양책, 알겠다 이거예요. 과연 시장에 영향을 또 줄까? 글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영향을 줄까요?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지난 미국 시장 이제 금요일 마감된 전체 S&P 500 종목들의 흐름, 종가를 한번 쓱 보시면 테슬라는 0.55%밖에 안 올라갔고요. 실제로 이 네모 박스 큰 종목들이 얼마나 등락이 있었는지 한번 쓱 보세요. 1% 넘은 종목이 없습니다. 덩치가 있는 종목들이 못 가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디즈니 월드 실적이 코로나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거의 2%에 달하는 급락을 이제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네,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오늘 저녁은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큰 녀석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잠깐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글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증권사 뭐 리서치 센터 또 조사하고 올해 어떻게 될 것이다.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니, 심지어 올해 첫째 주, 1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리서치 센터나 이런 데서 막, 야, 정말 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 그 주가지수 예상치를. 근데 이제는 2,900에서 3,200 출렁일 것,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볼 필요 없다. 시간 낭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중요한 건? 어차피 자금이 계속 돌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돌고 있고,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들어온 자금은 잘 안 빠집니다. 어. 자, 은행에서 예금이 19조 원이나 빠졌다.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머니무브 계속.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더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믿을 생각 추워도 하지 말자. 특히 시장 전문가 쪽. 시장을 누가 예측을 합니까? 응? 고버스 투자를 과연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만 했을까요? 몇몇 슈퍼개미들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리화를 시키겠죠.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환이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글쎄요. 음. 중요한 거는 돈의 힘이 넘쳐 흐른다. 제가 그 비트코인 쪽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 시장 쪽도. 저는 원래는 잘 몰랐어요. 코인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SBS, CNBC 처음 나갔을 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비트코인 얘기가 좀 나갈 겁니다. 그냥 자금이 오갈 데가 없는 게 이 시장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금이 지금 당장 빠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래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다행인 게 코로나 최악의 상황을 일단 벗어났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좀 좋은 이제 뭐 경기 지표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도 좀 확인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좀 발표들을 합니다. 뭐 제조업 지표도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발표도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그 소비 지표 내일 저녁에 아마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유로존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2월 중에 지금 과연 이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지 여부를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부의 정말 다양한 시장에 대한 예측치를 제가 그 요약할 수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 뺏지 말자. 내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는 그 종목에 집중하는 건 맞아요. 이 기업은 어떻지? 실적이? 이게 과연 애플카랑 연결이 되어 있나? 실적이 나오고 있나?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쪽에 내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는 거는. 근데 막 시장이 어떻게 될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제가 딱 지표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만 봐도 된다. 뭐 환율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거 살아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지난 라이브 방송 또 톡방에서 계속 그 말씀을 너무 저도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쉬는 휴일 동안에 설 연휴 동안에 이 두 개의 양봉이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불안한 이 흐름들이 나왔어요. 갭으로 한번 떨어졌었죠. 이때만 해도. 그래서 1월 말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드렸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여기서 꺾여버리면
미국 시장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시장도 그럼 삼성전자가 죽으니까 SK 하이닉스라 시장이 갈까요, 못 갈까요?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본 다음에 움직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잘 갔는데 왜 포지션을 안 잡았나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얘기들은 결과론적인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미 올랐으니까 아 이때 잡을 걸 누가 못합니까? 아 이때 팔지 말고 더 들고 갈 걸.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준비, 돌다리도 좀 두드리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는, 굴리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확인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현금 비중 20%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복잡한 부분들 다 말씀드려봤자 뭐 지금 늦은 시간 잠만 오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말씀드린 거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 얘기보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된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톡방에서도, 공식 톡방에서도 지금 우리 멤버십 쪽에서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일부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뭐 가입 합류한 시점에 따라서 이제 제각각 좀 다르죠. 포트폴리오가 일부는 좀 달라요. 메인 종목들은 조금 이제 제법 다 갖고 계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대원미디어나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은 다 주고 계시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이제 우리 공식 톡방에 많이 노출이 됐었었죠.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비메모리 쪽 팹리스 기업인 어보브 반도체 관련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죠? 제주 반도체 관련돼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눌림목이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눌림목이 아닌데 왜 선침해 전략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차트이기도 합니다. 이 눌림목 위에서 잡았던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아, 피곤하다, 불안하다, 잠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근데 이 밑에서 잡았던 분들이라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나갔었죠. 우리는 눌림목에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오히려 이런 시세들도 만끽할 수 있는 거래가 2차 시세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어버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장중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그냥 오늘 깔끔하게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 정도 올라갔는데 1차 시세 나올 때가 정말 강하게 움직여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거래가 많이 나왔나요? 거래 터질 때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라인에서 들어온 분들은 못 버팁니다. 선침해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 노출된 다음에 잡으면 안 됩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한 이제 시세를 이겨낼 수 있는, 시세가 왜 중요한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나옵니다. 선침해가 왜 중요한지, 시세를 왜 이겨내야 되는지. 그냥 수익 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지난 라이브 방송을 계속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지금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막 발표를 하는 거야. 반도체 공급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몇 년까지 이게 어느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행정 명령에 대한 얘기들이 막 잠깐 막 나오고 이게 막 그 어디에요? 외신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연휴 동안에 나왔던 얘기예요.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고 제주 반도체는 제가 지금 포지는 않았는데 오늘 막 뉴스로 누가 또 포장 잘한 것 같아요. 막 차량용 반도체 막 어디 막 얘는 이제 메모리 칩이죠. 비메모리 쪽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 이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오늘 나름대로 오르긴 했지만 뭐 2% 3% 장중에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가 중요하다. 공급 물량이 정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린다.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조금이라도 내가 뉴스를 보거나
투자를 하면서도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대시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노출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맞는데 그 부분들이 없지 않아 반영이 된, 지금 선반영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이제서야 이걸 모르고 음? 반도체가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 나왔을까요? TSMC가 지금 주가가 완전 뭐 지금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데 이미 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음.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악재를 찾자면 업황은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의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아 반도체가 너무 뜨겁대. 지금 여기저기 틀고 뭐 어디 볼 때마다 반도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 이거 반도체 종목 하나 잡아야 되나? 오늘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죠.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근데 내 계좌를 바꿀 만한 큰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다 반도체 종목들 쥐고 있으면 예를 들면 고버스 같이 시장이 빠지기를 바라고 고버스를 많이 올랐으니까 그 생각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11월부터 11월 올랐죠. 12월 올랐죠. 1월에도 많이 올랐죠. 첫째 주까지. 야, 이 정도는 이제 조정을 세게 나올 거야. 고버스를 다 타는 거예요. 다 탔겠죠. 그 생각으로. 깊이 나왔나요? 하방 변동성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곧버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대로 보여집니다. 비슷하지 않을까? 반도체 그래 시총 상위 종목들 많아. 반도체가 답이야. 반도체가 미래고 내 계좌를 바꿀 수 있어. 많은 개인들이 다 들어가겠죠. 시장에서도 언론에서도 여기저기 지금 막 떠들고 있으니까 과연 그 안에 기회가 있을까? 이건 한번 의심해 보자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막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1, 2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실제로 관련된 반도체 그 기업들의 주가가 좋게 가고 있습니다. 평균 뭐 두 자릿수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고 장비 업체 쪽 주가들이 많이 갔어요. 상대적으로 차량용은 정작 밋밋했다. 그 TSMC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반도체 쪽이 또 올라갔던 게 지금은 NXP나 얘네도 올라갔던 게 지금 일본에 그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 뭐 어차피 뭐 일회성 이벤트니까 자연재해 일본 이제 지진 났었잖아요. 네, 그 르네사스라는 그 차량용 반도체 이제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업계 3위인데 그 네덜란드 업체인가? 거기 필립스에서 분사된 업체가 1위고 네. 그쪽이 있어요. 거기가 NXP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공장이 멈췄다라는 얘기 때문에 더 또 부각을 받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를 오늘 진짜 쫓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장 초반부터 가서 뭐 1, 2%, 2, 3%뭐 수익 날 수 있었겠지만 물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좀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도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큰 종목들은 거의 그냥 묶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강 후강으로 끝나긴 했지만 자 그래서 과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참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남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쪽에서 그 다른 2차, 3차 된 기회를 찾는 게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지 눈에 보이는 곳에서 과연 기회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그 명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미국 시장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이제 상승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 단기 과열권에 지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거는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장이 올라갔는데 걔네들은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걔네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니면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방 변동성이 나와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차라리 진짜 아픈 것도 주사도 빨리 맞자고 그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는 간다. 뭐 무조건 떨어지진 않겠지만 10만 전자는 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게 2년, 3년이 걸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반도체 지수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좀 의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안에 과연 네, 기회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종목들이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저렴한 상황이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차트 보셨죠? 지금도 보고 계시겠지만 눌린 다음에 눌림목이 충분히 좀 없지 않아 2, 3주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줬거든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랬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심심하게 가던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제주 반도체도 보여드렸고 강하게 정작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탄력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노출된 시장에서 없지 않은 덩치가 큰 반도체 종목들보다 조금 저렴한 그리고 이미 이제 큰 업체들의 납품 계약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가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제법 이제 좀 세게 가긴 했거든요. 근데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너무 윗라인 쪽보다는 아래쪽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무시를 다 받았던 그런 관련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가 세게 간 이유도 무시를 정말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소부장주들이나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률 대비 제주 반도체는 많이 눌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어부부도 좀 비슷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 미만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 뭐 시가총액이 1조 원대, 2조 원대 넘어간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탄력 있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큰 이슈가 된 쿠팡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좀 여러 가지 그 단순히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는구나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몇 개를 좀 잡을 수 있는 좀 배경이 좀 열렸거든요. 참고로 미국 시장 상장은 조금 나름대로 규제 뭐 넘사벽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쿠팡이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주주 구성을 우리가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소프트뱅크 벤처스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입지가 강한 VC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계속 소프트뱅크 자금을 갖다 썼어요. 그 자금이 계속 왜냐면 밑빠진 독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쿠팡 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기사가 이거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었다. 못 막으면 이 자금 막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 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기사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정말 자금을 대어줬던 곳이 바로 소프트뱅크 쪽 그 손정희 회장 그 자금이었는데 역시나 선수들은 다르다. 그 부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먼저 보여드리면 지분 38%, 거의 한 8배 정도 이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웃고 있는데 이분이. 근데 참 말이 많았어요. 지금 7년인가요? 6년? 6년 된 것 같은데 이 투자해가지고 밑빠진 독 실적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매년 2016년도만 하더라도 5천억이 넘는 적자, 6천억 적자, 1조 넘게 적자. 이때만 해도 이제 망했다. 쿠팡 끝났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 돈 어떻게 메우냐?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매출액을 이렇게 J커브를 만든다는 게 참 중요한 거, 정말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 VC 쪽이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마다 이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스타트업들이나 이게 적자가 나고, 심지어는 뭐 우리 당연히 상장 기업들 투자한 입장에서는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고, 뭐 퇴출도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상장 폐지 요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근데 스타트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을 할 때마다 얼마든지 자본 잠식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좀 스킬들이 있습니다. 전략들이.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매출, 성장 폭이 얼마나 넓어지지? 얼마나 커지고 매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이게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쿠팡이 만약에 매출이 꺾였으면 얘는 망했어요. 이 패턴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7조 원대에서 8조 원, 2020년이 정말 중요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쿠팡은 정말 좀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이 매출 성장폭이 작아지면서 자금 조달뿐만이 아니라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J커브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김범석 의장이 날개를 달게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신문에도 거의 뭐 헤드라인에 걸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설 연휴 동안에 이거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쿠팡이 미국 시장 가는구나로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드디어 유니콘 하나가 제대로 미국에 입성을 하는구나. 유니콘 기업을 많이 쥐고 있는 기업, 상장 VC 쪽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톡방에도 제가 참 공교롭게도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상증자는 완전 뭐 극비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톡에 올린 다음에 DS 인베스트먼트가 무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또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그림들이 또 연출이 됐는데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쿠팡의 상장에서 투자자가 봐야 될 부분은 정말 그 다양한 유통 관련된 부분들을 재해석하는 이런 관련된 파생된, 심지어는 뭐 스토리지 쪽 관련된 이런 뭐 창고, 물류, 뭐 이런 쪽까지도, 심지어는 심지어는 뭐 라이브 커머스 쪽은 아직은 가진 않았지만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뭐 재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유니콘 기업을 미국에 보낸 사례, 제대로 보낸 사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작 가봤자 이제 넥슨은 이제 일본 시장을 갔는데 미국의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직상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 국내 이런 그 투자 기업들, 스타트업이나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쥐고 있는 VC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기사로는 지금 발췌해오지 못했는데, VC들이 재평가를 받는 시점이 올해 계속 이 쿠팡도 하나의 기름을 좀 붓는 격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VC 쪽은 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실적 좋은 VC라면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다양한 채널들을 쭉 볼 때마다 나왔던 게 반도체, 쿠팡 얘기는 항상 나왔어요. 근데 재밌었던 게 지오소프트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막 새벽 배송 관련된 기업들. 근데 재밌는 게 마켓컬리 얘기도 나왔거든요. 마켓컬리 아시죠? 그 무신사 아시는 분, 무신사. 1, 20대 분들의 이제 또 패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쇼핑몰 플랫폼이죠. 무신사와 마켓컬리 초기 투자를 단행했던 업체가 바로 DS 인베스트먼트예요. 근데 쿠팡이랑 유사한 업종이잖아요. 근데 DS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과연 그렇다면 마켓컬리랑 무신사도 지금 얘도 이제 제2의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거의 성장을 한 상황이라서, 실제 무신사는 미국 시장 상장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쿠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유통 기업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는다면 이미 노출이 돼가지고 주가가 빵 터졌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던, 단행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DS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뭐 무상증자가 나와서 올라간 부분도 있었지만 그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무상증자 다 받고 올해 연말까지도 보는 그 그림 나쁘지 않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이 정말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자, 또 이 중에 하나는 적자 난 기업이 상장을 못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야 했는데 계속 적자가 만년 적자인데 얘는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해? IPO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발려. 아니면 코넥스 시장이 이 아래쪽이나 가봐. 근데 미국은 다르다는 얘기죠. 보는 눈이. 진짜 성장을 하고 있는 수치를 또 찍어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덕분에 이제 제지주나 이런 박스, 골판지, 대림제지가 그래서 또 움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뭐 경쟁업체 중에 하나가 뭐 화재가 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시적인 시장이 준 선물인 거고, 그래서 쿠팡이 주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그럼 이 관련주들을 쿠팡 하니까 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오른 VC 쪽은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게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또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제 주변에서도 계속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15% 먹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 땄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20% 땄다, 10% 땄다. 주식을 정말 본인 스스로가 도박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기업을 안 보는 거예요. 시세를. 그런 분들이라면 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뭐 잠깐의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래놓고서 이분들한테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되게 부러워해요. 야, 손정희 회장은 엄청 욕을 먹었어요. 이거 투자했을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돈 장난을 하는구나. 근데 결과로 700% 수익 딱 내버리니까 완전 이거 회수 못한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뒤에 이재용 부회장도 웃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일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근데 뭐예요? 지분이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지분. 그리고 6년 걸린 거잖아요. 6년. 정말 가진 사람들은, 슈퍼개미들은 3년, 5년. 그래서 지금 자금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자금 성향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정말 내가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달짜리 빌린 돈, 아니면 갚아야 되는 돈, 아니면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빨리 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전을 시키거나 생활비라도 좀 벌어볼까? 참 소소한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금,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원금만큼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까? 1년? 2년? 이거부터가 시작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전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손정희 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지분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어려웠을 때 리스크를 짊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 것이지, 이미 이제 노출이 돼서 쿠팡이 상장을 합니다. 700%가 나올까요? 게임스탑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게임스탑 노출됐을 때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은 반토막씩 났어요. 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근데 정말 제가 그 사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기업만 보고 유통 체인만 보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게 수익이 이제 제법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된 다음에 뭔가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남들이 간다고 쫓아가자.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쿠팡에 대한 이슈도 지금 나왔다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잠깐 단기적으로 이슈를 떠올려 본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막 올라갔거든요. 미국 시장 쉬니까 이제 막 우리 시장 마음껏 이제 외국인들이 진두지휘한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이제 경기 지표들 과연 이제 호전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아직도 심각하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포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갖고 있는 이 좀 상징하는,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불러일으킬 그 반향은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참 대단하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잘 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쿠팡, 제2의 쿠팡 만들어라. 정책적인 거 얘기 안 할까요? 그럼 어디가 수혜를 보는 거예요? VC잖아요. 야, 그 다음은 누구야? 상장, 야, 또 할 거 리스트업 한번 시켜봐. 야, 쿠팡 했는데 비슷한 정도 덩치되고 얘보다 나은 지금 재무 구조 갖고 있는 지금 스타트업들 몇이나 있어. 무신석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무신석, 네. 리디, 마켓컬리, DS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나름대로 알짜 벤처 캐피탈 관련 꼭 DSA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업들의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지분을 쥐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실제로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무신사나 마켓컬리 액신만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은 그냥 훌쩍 넘어갈걸요. 그것만 제가 팁으로만 말씀드리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예, 결국 이슈 얘기인데 빨리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은 이런 차트를 나왔고 작년에 코로나 쇼크 그때가 800만 원대였네요. 700만 원대 찍고 그 이후부터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수직으로 급등시켜 버리는. 그래서 5천만 원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하반기 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배경, 차트가 올라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방송을 계속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선수들이 만드는 판은 절대로 그들은 손해볼 장사하지 않는다. 손정이 우리가 못 보는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실제로 단순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수조원대를 속된 말로 꼬라 박으면서 남들의 막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보고 있는 쿠팡의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없었다고 치더라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투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봤던 부분들은 정말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손실이 나는 사업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자금을 써서 BEP, 손익분기를 딱 만들어버리고 손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을 해버리더라. 그 손해를 안 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던 돈만 다 회수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손해를 안 보는 그 판을 만드는데 애플이 지금 만들고 있는 애플카, 단순히 이건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현대차, 닛산, 어디에요? 폭스바겐, 우리가 절대 얘네 협조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애플이 애플카를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다른 기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애플인데.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움직이는 쪽에는 투자자라면 꼭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다 필요 없었어요. 저는 어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야후 파이낸스 쪽이라 헤드라인에 걸렸던 게 뭐였냐면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쓴다, 적용시킨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비트코인 캐시였나 골드였나 하나 있었고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이었나, 4개. 그거면 끝났어요. 왜냐면 페이팔이 아마존 안에서 결제 그 우리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페이팔 해외에서 또 결제하신 분들은 다 페이팔 쓰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접목시킨다? 얘네가 무슨 뭐 자산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화폐 시장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개혁,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선수들이. 큰 손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또 두 번째 배경은 뭐였죠? 개인들이 사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영국에 있는 헤지 펀더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더라. 작년 하반기 때 가을 시즌에도 그랬고 여름 시즌에도 그랬고 그때가 2천만 원이 안 됐었어요. 1,500만 원? 1,700만 원? 아니나 다를까 지금 3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5천만 원? 뭐 2배 이상? 심지어는 12시간 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만들기 전에 자료.
블랙록 다 아시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시장 진입, 애플페이, 비트코인 결제 허용. 게임 끝난 거죠.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아직도 막 의심했던 옛날 그런 코인 시장은 그냥 사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 차트를 놓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선수들이 건드냐, 개인들이 건드느냐. 과거의 이 차트는 과거에는 개인들이 만든 차트라면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거예요, 개인들한테는. 이거 완전 사기당했다. 왜냐면 2천만 원까지 찍고 그냥 막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 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다른 일반 잡코인이라 불리는 그 코인들은 막 없어진 것도 있었고, 막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진짜 사기라는 게 인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선수들은 판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물론 메이저들만 이렇게 강한 이런 수단으로서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창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어차피 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큰 손들이 어디에 포석을 두는지를 봐야 된다. 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는 또 M&A 시장도 큰 손들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죠? 그래서 M&A 시장도 봐야 된다. 작년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나왔던 막 골프장, M&A 시장 관련된 막 골프장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막 우리가 막 투자도 하고 추천도 나가서 좋은 수익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M&A 시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보시고 단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정보들만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투자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몰캡, 도토리, 작은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삼성전자 투자를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더 이런 쪽은 더 잘 아는 거죠. 장외시장 쪽, 얘네들이 어떻게 리스팅을 시키는지, 우회상장을 시키는지, 스펙 쪽 관련돼서는 더 잘 알죠. 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매자닌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매잔이라고 하면 이제 뭐 CBW 같은 뭐 신용 교환사채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선수들이 어떻게 액시를 하든지, 무상증자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무상증자 진짜 이게 개인 주주들을 위한 정책일까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좀 방송사고도 있어가지고 10시 반 전에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사들 쓱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이제 건드렸어요.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참 대단하죠. 비트코인이 뭐라고? 테슬라 효과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 중에 올라갔던 시세는 테슬라가 만들어왔다고 봐도, 이 일론 머스크 이분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이분이 트위터에 올리는 것들 족족 다 올라가요. 네. 참 이게 참 게임스탑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또 불을 많이 지폈죠. 공매도 세력들 막. 자, 그 다음에 이제 CBDC라는 표현을 제가 예전에 썼는데, CBDC 뭐 어려운 표현을 좀 그냥 쉽게 풀어서 쓰면 일반 민간이 아니라 정부 이제 은행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뭐 중국 같은 경우 CBDC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아니죠. 이걸 그대로 이제 수단이 되는, 더 가치가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배경이 정부들이, 정부기관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그 자체를, 이 시장을 뒤늦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민간들이 이미 움직인 부분들을. 그렇다면 얘네들 밸류에이션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국가가 움직이니까, 정부가 움직이니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 시스템이나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입김을 강하게 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들이 더 입지를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배경이 바로 CBDC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지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아직도 뭐랄까, 그냥 과거에 무슨 도박판, 코인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식시장도 앞으로도 절대 좋은 해안을 갖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다. 크립토커런시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해외에서 정말 선수들이, 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신다면 이거에서 코인에서 내가 시세를 먹어볼까가 아니라 이 판에서 어떤 지금 금융시장이 어떤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지 우리 전기차 같이 금융시장도 바뀌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비트코인 더 오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뭐 JP모건이나 뭐 이런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는 1억이 넘는다는 막 그 전망치도 내긴 하는데 그냥 의심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네. 지금 상황에서 5천만 원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3개를 좀 떠올려 보신다면 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명분이 있다면 보유를 하자.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슈가 됐다고 반도체를 오늘 쫓고 쿠팡이 이슈가 됐다고 쿠팡을 오늘 관련된 종목들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종목이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은 무엇인지는 제가 계속 지난 방송까지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기본적인 건 말씀드리면 실적 좋게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업이니까. 그리고 성장성이 있다면 반도체 기업들 성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몇 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3차 시세 이제 그 파동이 나왔는지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거래가 수반이 됐는지 수반이 됐다면 3차 파동에서 수반이 됐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2차 파동인데 거래가 세게 안 나왔다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전략.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차 파동 이하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요새는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지금 프리미엄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종목은 나가고 있다. 오늘 뭐 이번 주에도 리포트 나갔죠. 계속 리포트 종목들 계속 포착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선수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것. 투자자라면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서칭을 할 때 뭔가 너무 이슈가 핫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사를 막 필터링을 하다 보면 큰 손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거나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볼 수가 있을 건데 왜 인수를 했지? 돈이 남아 돌아서 인수를 할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해안을 당장 갖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기사들을 계속 추리고 계속 보시다 보면 그 부분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쫓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이제 기회를 좀 잡아보겠다. 나만의 기회를 좀 잡아보겠다라고 좀 생각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남들 다 알고 있는 데서는 글쎄요. 뭐 운이 좋아서 뭐 시장에 밀어줘가지고 수익이 나면 좋을 수 있는데 지난주까지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차별화 장세가만 나왔을 때 지수가 막 강하게 불어주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각각 놀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었고 명분이 있는 종목 쥐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면 그런 분들은 좋죠. 수익이 또 다른 이제 시세가 나오니까 수익에서. 근데 또 팔았더니 막 급등 나오고 실제 요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명분이 있는 기업들은 좀 쥐고 가자라는 거. 이 3가지가 좀 중요했던 오늘. 자, 그리고 매번 나오는 거죠. 스몰캡의 매력.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도 기대 수익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탄력. 삼성전자를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같은 상황이라면 위로 많이 열려있는 LG전자가 훨씬 더 탄력은 좋았어요 올해. 그죠? 그리고 가뜩이나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상 결렬은 저는 오히려 LG전자 입장에서는 또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은 당장 부각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뭐 더구전자나 이런 뭐 LG노텍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LG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를 좀 준비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세팅이 된 상황에서 LG전자가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본격적으로 물론 LG화학을 제외한 전반적인 LG전자 자체적으로 봤을 때 반영이 된다면 올해
삼성전자보다 LG전자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똑같은 반도체 종목들인데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오늘 훨씬 더 좋았거든요. 제가 뭐 제주 반도체 하나만 올리긴 했지만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뭐 굳이 뭐 차트를 안 보여드려도 오늘 장 잠깐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가 무조건 최고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 라이브 방송을 계속 제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죠. 위에 기대 수익률, 그죠? 리스크.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는 이 부분만 고려만 해 보더라도 중소형주 안에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이죠. LG전자가 중소형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중소형주죠. 현대차도 애플에 비해서는 중소형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상증자. 이거 저도 이제 작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참 우리가 괜찮다 했던, 저도 작년 말에 좀 올라가 주기를 바랬었는데, 11월, 12월에 정말, 그 꿈을 무참히, 이제 대형주 장사에서 무참히 짓밟혔던 종목, 동구바이오제약. 오늘 드디어 무상증자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번 보유하신 분들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따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DS 인베스트먼트도 무상증자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참 지금 같이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놀랬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저도 놀랬거든요. 아니 괜찮은 기업들을 그렇게 가져가다 보면 무상증자,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그 아까 쿠팡 같은 구조라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남고 고간에 계속 현금이 쌓이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얼마든지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도 있고요. 잠깐 팁을 드리면 대주주 비중이 높지 않은 범주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나갈 확률이 이거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잠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동구바이오제약과 DSM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결정이 돼서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참고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 리포트 있죠. 한쪽짜리 리포트. 짧지만 강력한 한 주 무장, 에코니클리 리포트, 작년 4월 20일에 포착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종목설이 아니기 때문에 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수 많지 않았고요. 실적 잘 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100억대 정도를 평균 나왔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근데 거의 바이오 쪽의 성향이 강했던 기업이었고 피부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시장 지배력이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기 LNC 바이오도 이제 하나 이제 픽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걔는 거의 뭐 1000% 넘게 이제 올라갔었고요. 15배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는 알짜 기업들이라면 웬만해서는 끈덕지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한 주당 2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20주를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배당락 다 당하시고 올해 아직도 뭐 이슈가 남아 있죠. 그리고 실제 시가총액이 지금 저렴해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급적이면 무상증자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급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주식수 많이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좀 더 계속 만끽할 수 있는 자리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제약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고생은 아닙니다. 그죠? 불과 얼마예요? 지금 작년 이제 4월이었으니까 5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치고 이때 이제 나갔던 포착가가 17,600원이었으니까 그죠?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좀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답답했고 작년에도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서야 움직였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장대항봉 하나로 바꿔버린다. 이 지루했던 박스권을 재료가 뭐 무상증자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상장일의 신고가를 저는 계속 바란다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뭐 52,000원이니까 뭐 이번 주 뭐 다음 달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가 안 나왔어요 오늘. 크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원대 미치였죠. 18,000원이었으니까 뭐 1년 채 안 됐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확실하다면 들고 갈 만한 거죠. 주식수도 늘려가면서. 이런 전략도 중요하다. 아까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6년 들고 있었는데 6개월, 7개월, 뭐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길까요? 분명히 수익이 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인지, 여유 자금인지.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 자금 성향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게 결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채워질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못 버틴다고요.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똑같이 4월 달에 이제 리포트가 나갔잖아요. 잡았어요. 수익 났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연말에 중도금, 아파트 중도금에 써야 됐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한 얼마예요? 18,000원에서 23,000원이니까 30% 먹고 감사합니다.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수익 나고 나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 기간 조금 더 이겨내고 주식수 늘려나가고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 참 행복한 그림이고 DS 인베스트먼트까지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 넘어갈게요. 얘는 오늘 뭐 스파이크가 강한 스파이크는 아닌데 매물은 좀 제법 있어요. 왜냐면 1차 시세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이 종목 가지고 이제 100% 넘게 이제 수익이 나오고 엑식한 다음에 그 경험이 있으시죠? 작년 하반기 때 세 번째로 나왔던 이제 100% 종목이었는데 비중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제가 이제 탐방을 갔을 때는 확인했던 부분들이 정말 그대로 더하면 더했지 제가 예상했던 예측치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게 나왔거든요. DS 인베스트먼트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쿠팡이 또 그 불을 지펴줬기 때문에 거래량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시세가 나왔는데 일자 시세 동안에 이 파동 만들어지고 거래가 전혀 없다가 이 정도면 그렇게 거래가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무상진자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 주 갖고 그러니까 2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기업이 좀 나름대로 건강한 기업들을 내가 쥐고 가다 보면 이런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시장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게 또 무상증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워낙 또 이 재료, 속된 말로 재료빨이 강해요. 무상증자가. 그래서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을 내가 왜 쥐고 가야 되는지 그 명분이 왜 중요한지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또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인데 오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3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좀 물 한 모금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괜찮은 분들은 0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까 또 방송사고 때문에 더 지연이 돼서 좀 죄송하고요. 근데 오늘 이 전략적인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저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운 거. 이 매도, 과연 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매도를 또 우리가 안 하면 그냥 마냥 그러면 들고 가야 되나? 우리가 손정희 회장, 손정희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경영자도 아니잖아요. 막 무슨 이재용 부회장도 아니고, 운영을 해서 내가 회사를 거느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쥐고 가는 게 맞는가? 이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우리 멤버십 분들도 지금 제법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과거에 지오소프트 얼마에 잡았었죠? 지오소프트? 정말 저렴하게 잡았었잖아요. 네. 탐방도 정말 많이 갔던 기업인데, 그래도 우리 수익 잘 났다고 300%인가 먹고 나왔어요. 지오소프트.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3,000원대인가에 팔았죠. 1,000원대 밑에서 잡았나? 그랬는데. 근데 10,000원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생협이었어요. 오아시스가. 오아시스 지금 막 새벽 배송하는 데 있잖아요. 막 농산물인가? 거기 이제 그 자회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탐방을 가서. 제법 됐습니다. 해는. 근데 그렇다면 그냥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종목 잘 잡아가지고 계속 들고 가면 맞냐. 근데 목표 수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고.
중요한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일 어려운 전략은 홀딩 전략이고요. 첫 번째. 왜냐면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시장이 좋다고 내 종목은 살아날까? 그 SK네트워크인가요? 지금 뭐 배임 얘기 나와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시젠 같은 경우에도 분식회계 얘기 나왔는데 정작 좋게 다시 제대로 했더니 더 좋게 나와서 다시 주가는 크게 안 밀렸고 변수는 많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기업을 알지 못하면 홀딩은 못하고 근데 홀딩을 해야지 내가 시세를 이겨내고 수익에 수익을 좀 더해가지고 내 계좌가 바뀌려면 홀딩을 해야 되는데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타를 치고 샀다 팔아도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홀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홀딩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홀딩을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탐방을 가고 그 내부자들을 귀찮게 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배경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매도인데 그 어려워요. 매도는. 이건 저도 어렵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DKND 작년에 30% 수익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막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한과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캡. 근데 시장에 대해서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좀 조정이 좀 세게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금 매수의 일환으로 결정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가슴 아플 수도 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종목들을 발굴해서 이제 자금을 싣고 승부를 거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기업을 뺐는데 그 기업이 살아남아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되게 허망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항상 뭐 전문가인 척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별로 싫어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스모클랩 좋아하는 투자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도토리를 좋아한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은 탐욕과 심리적인 영역인데 끝에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조건 보유가 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뭔가 내가 투자를 앞으로 더 잘하려는 원동력이 되려면 수익 실현도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팔 시점은 아니지만 내가 계속 손실이 나다가 갑자기 수익이 났어요. 어떤 분이. 근데 더 내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 플러스 30% 정도 안에서 난 일단 수익을 냈어라는 수익 내는 투자자로서 스스로 좀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기존에 막 그 계좌가 좀 만신창이가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막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거나 그런 분들께는 제가 당장 팔 자리는 아니지만 막 20%, 뭐 50%, 30% 수익이 날 때는 매도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거 하면서 이게 투자구나. 진짜 이게 투자 1000만 원 들어갔는데 400만 원 벌었네. 1400 가지고 손실 났던 것은 만회가 됐네. 좀 자신감이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겠다. 그게 좀 전략적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탐욕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팔고 올라간다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나 판 다음에 내가 파는 데가 꼭대기는 아니야. 왜냐면 난 내부자도 아니고, 내가 작전하는 세력도 아니잖아요. 나는 기업이 괜찮아서 들어갔다가 이때 들어가서 이것도 좋은데 시세를 이겨내다가 더 올라갔어. 이 범주 넘어가면 무조건 절반은 차익하자. 여기에 대한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과거에 그랬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처음 들어가는 시점부터 목표 수익률이 있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0% 잡고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100 넘어가면 무조건 절반을 차익하거나 3분의 1을 차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든요. 지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자신감이거든요. 100%대가 수익을 맛을 봤다. 난 100% 더블 맛을 본 투자자야. 그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막 시장이 또 재밌고 투자도 재밌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100%는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 됐든 30% 됐든 소중하게 챙기는 건 중요해요. 목표 수익을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얘는 한 45% 먹으면 좋겠다. 되면 무조건 칼같이 절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시세는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받았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들이 선수야. 큰 손이에요. 큰 손은 손해볼 장사를 안 하죠. 분명히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세 타기, 시세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맡기고 다시 내려와서 내가 1차 매도했던 자리가 깨지면 다시 매도를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을 그냥 공유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팔고 오르면 어쩌지?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이제 라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해야지 계속 사 모으면서 팔 생각을 안 하고 간다면 맞을 수도 있죠, 이런 전략들이.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회전을 시켜야 되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팔아줘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때 잡았던 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스스로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2,000개나 되는 그 상장 기업들이 있는데, 또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한 겁니다. 손실나서 팔지만 않았다면 성공한 거니까, 와서. 그리고 자산은 늘어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저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은 더 어렵고, 심지어는 내부자들도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이제 위안이 될 법한 현실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메일유업이 얼마 전에 그랬고요. 1월 4일 날 그렇게 최준철 대표가,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이 여기저기 나와서 메일유업 좋다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초대형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메일유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메일홀딩스랑 분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주사 체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 잠깐 실망하긴 했는데, 분사시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VIP 자산운용도 이제 언제 팔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유니드 신용자산운용은 1월 29일 날 팔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1월 29일 날 팔았다. 유니드. 자, 오늘 고점으로 마감을 했어요. 잠깐만요. 음. 1월 29일이면 이 자리입니다. 이때 눌림목. 잘 팔았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신용자산운용인데 잘 팔았다고 생각했겠죠. 또 그들은 또 수익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정도가 또 더 올라가는데 20%가 더 올라갔어요. 팔았던 자리보다. 제주은행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사주조합. 저도 참 제주은행 참 싸다 했는데, 지방은행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될, 거의 1,000억? 1,000억이면 이 기업을 은행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시가총액 얼마야? 2,400억이니까. 자, 재밌는 게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만 해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만 이 시세만 해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2월 4일 날 팔았습니다. 우리 사주예요. 우리 사주. 내부자들. 팔고 더 올라갑니다. 어려운 거예요. 매도는. 꼭대기에서 내부자들도 못 팔아요.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 하는 거죠. 말이 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메일유업 다시 말씀드리면서 중요합니다. 자, VIP 자산운용이 1월 동안에 매매한 넥을 한번 쓱 보세요. 자, 판 게도 많죠. 얼마에 팔았어요? 산 것도 좀 있어요. 일부는 삽니다. 워낙 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한 수조 원대 운용하는 이제 운용사니까 다 팔아요. 다 많았습니다. 1월 5일부터 20일까지 계속 팔아요. 잠깐 삽니다. 잠깐. 1월 27일에. 그리고 이때 좀 잠깐 사고, 또 잠깐 샀다가 더 많이 팔았던 게 2월 4일까지 계속 팔아요. 근데 재밌는 게 산 거보다 팔았던 금액은 더 높고, 팔았던 시점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높게도 사요. 막 73,000원에도 삽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팔 때는 71,000원에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메일유업 차트. 참 이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자,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죠. 잘 보시면 1월 동안에 잠깐 움직였다가 정작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1월, 12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정체 조금 올라가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2월 초까지 엄청 팔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나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큰 손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좀 가벼워져 가지고 또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 이 물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물량이 나왔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그럴 때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런 큰 기업들이 나왔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빠지는 거는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 지쳐서 나오는 큰 손들이,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제로 매도, 예, 저도 이제 대림재질을 지난주 수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60% 이제 수익으로 절반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장이 주는 선물도 좀 받았었고,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를 잠깐만요. 언제 잡았었냐면, 이것도 잠깐 차트를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좀 사연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골판지 쪽이랑 실적이 좋은 건 알았어요. 대림재지가. 다른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 걸 알았는데, 자,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들어갔었냐면요, 이 종목은. 작년 11월에, 정확하게는 11월 18일에 들어갔어요. 11월 18일 날. 이때네요. 금요일 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들어간 거예요. 평단가가 8,520원.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12월로 돼 있네요. 잠깐만요. 12월로 돼 있구나. 11월. 이때네요, 이때. 자, 이 11월이랑 12월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더뎠습니다. 올라줘서 고맙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제 골판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60%로 절반, 이때 이제 차익을 했어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죠. 근데 스파이크로 잘 끝났다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줬죠. 매도는 참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아마 2월 중에는 다 정리를 할 것 같긴 한데, 잘 보시면 현금 압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좋다고 막 좋아 좋아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될 거야, 주식 비중을 다 늘려야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아까 봤던, 뭐 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조심스럽게 좀 보다 보니까 현금을 좀 압축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절반씩 남은, 좀 차익하고 남은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현금 쥐고 3월장에서 좀 리밸런싱 아마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받은 선물이 또 하나가 또 있죠. 배당도 이제 받았어요. 주당 75원. 1%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좀 받게 됐고, 실적은 일단 명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명분, 입으로만 계속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기업도 조사가 다 끝났겠죠. 실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너무 좋게 나와서 이렇게 두 자릿수에다가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좋아지, 수익성까지 좋아진 건 처음이었어요. 수익성이 안 좋으면 어쩔까 걱정했었는데 이것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점프업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매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경험도 큰 비중이든 아니든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률로 60%가 낮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보면, 시장이 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시장을 이용해서 먹어볼까? 이런 뭔가 좀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 조금 내가 부지런을 좀 떨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 정말 여유롭게 투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데 시간 좀 줄이고, 그래서 내 투자 성향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끝으로 제가 계속 당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신이랑 원칙,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근데 너무 뻔한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뭐 윤리에 나오는 뭐 너무 뻔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투자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자금의 성향, 내 성격, 그리고 내 본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통틀어서 어느 정도 내가 1년, 2년 정도까지는 이 자금 가지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레버리지는 땡기시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올해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그래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는 최대한 자주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매매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끝으로 뉴스 잠깐 쓱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좀 참고할 만한 뉴스는 뭐가 있나.
금리 상승 나오면 미국 시장도 금리 상승하면 아마 다 무너질 겁니다. 시장이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가긴 했는데 변동금리 대출받은 영끌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이거는 지금 계속 B2 영끌 썩 좋은 이야기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잘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그냥 뭐 작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소신 있게 이런 뉴스들은 계속 짚고 넘어가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 지금 전체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인데 신용 비중이 얼마나 되지? 빠졌을 때는 신용 비중이 이만큼 줄었는데 시장이 이 정도 빠졌을 때는 얼마나 나올까?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하신다면 그래도 좀 조정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가는데 시장이 항상 오름과 내림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슬슬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지 이제 막 저평가주를 찾는 이런 이제 막 수요들도 많이 늘고 있더라. 그리고 플라잉카 다 들어보셨죠? 로보택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실제 현실화가 가능한지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죠. 그 해당 기업이 있는데 전문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사업 부문에 어느 정도 매년 R&D 연구개발비를 쏟고 있는지 전체 그 금액이 전체 그 기업의 매출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할 기업이라면 실제로 내가 정말 테마를 섹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면 명확하게 팩트를 체킹을 한 다음에 내 자산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그룹핑된 거 테마주니까 쫓아가 보자. 얘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네. 쫓아가. 이건 정말 잠깐 운 좋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힘들고 또 확신이 안 드니까 보유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왜 저궤동 위성에 대해서 인텔리안 테크를 말씀을 드렸었는지. 세트레가이는 뭐 저궤동 위성과 관련돼서는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인텔리안 테크는 정말 많이 미국 시장 쪽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체결이 됐었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으로 지구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수에는 어디가 IDC 센터가 되겠죠. 이용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좀 볼 필요가 있다. IDC 센터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IDC 센터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저궤도 위성주를 잡아도 되나요가 아니라 이제 더 인터넷에 대한 기존에 쓰지 못했던 수요들이 확산이 되는 지금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IDC 센터 쪽은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금씩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폐업 좀 안 좋은 소식들 막 중고 마켓에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새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폐업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은 저도 본 것 같아요. 막 사무실 정리하면서 이런 집기류들 막 나오고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막 코로나19가 장기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머스크 동생이 지금 주식을 판 거. 이것도 조금 작용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가 쭉 투자자라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말씀드렸는데 S&P 500 중에서는 애플이나 이런 다른 종목보다는 테슬라를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의 깊이가 얼마나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근데 테슬라의 변동성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요동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뭐 테슬라로 뭐 웃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종목이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 얘기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그 이제 빌딩 쪽 투자하시는 이제 그 친구 저보다는 나이는 많은데 친구예요. 그냥 해외에서 아시겠지만 외국은. 근데 그 이번에 명절 때 이제 막 좀 소식 서로 이제 주고받고 막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8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근데 그 2023년까지 이전처럼 생활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보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취해져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뭐 선진국이니까 우리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일상생활 하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방송에 좀 말씀드렸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리죠. 플랫폼 관련된 왜 실적이 좀 입증해주고 있고 카카오는 자회사 아직 3개
상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주관사 다 선정되고 그죠? 음. 그리고 애플이 왜 위력적인지 이번에 애플카까지 추가되면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탑재가 돼서 야 이건 더 이상 이제 게임 오버죠. 근데 이제 현대차나 폭스바겐은 아직은 애플 그냥 애플카 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지 글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이거는 이제 뭐 치킨집인데 치킨집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해야 될 힘겹게 하고 있는 부분들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 이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넥슨 코리아 일본 모회사의 야 배당을 6,500억 최고죠. 예. 여기서 봐야 될 게 야 지금 일본 모회사로 자금이 갔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게임 회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 기업. 야 게임 시장이 정말 커지는구나. 그리고 올해 그 말씀드렸죠. 중국 쪽 이제 판호 관련된 부분 이슈가 있는데 내년이 이제 그 한중 우리 그 수교 3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주년째가 올해입니다. 근데 작년에 와서 얘기가 나왔던 게 문화 부문부터 다시 좀 활발하게 교류를 하자라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지금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은 이제 그만뒀죠. 네,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보신다면 게임사들이 실제로 실적이 너무 좋은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좀 잘 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속 뭐 뉴그린 정책 관련돼서 막 풍력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이게 효율적인지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된 기사도 나왔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오늘 준비한 사항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이코 멤버십 우리 그 클럽을 에이코 멤버십이라고 도토리 멤버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유로운 투자 생활을 지향을 한다라는 거. 여기서 여유는 여러분들의 계좌와 투자 생활,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포장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가 즐길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저랑 성향이 잘 맞는 분이라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최근 들어 시장이 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혼자서 하시는데 작년이 아니구나. 지난 1월 말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부터들 많이들 오셨어요. 합류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 채워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좀 멀리 좀 시장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랑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더 배워보고 싶은 분이라면 열려 있으니까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참고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만들려면 짧게는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길 때는 한 6개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막 이럴 때 있죠. 그게 좀 겹친다면 계속 좀 확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만들어 놓고 계속 종목 교체하고 거기 맞춰서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이 멘토 소개 쪽도 한번 보시고 무료 체험 신청하셔가지고 아직은 제가 문자로 드리진 않았는데 아마 종목 하나 정도가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아마 공통된 종목이 나갈 거고 전략은 아마 공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들 하시고요. 오시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톡방에도 올리고 있죠. 이게 멤버십 홍보 영상이 아니거든요. 내 성향과 잘 맞는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꼭 그 멘토 소개 쪽 보시면 멤버십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좀 현명한 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막 마이크 좀 방송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이해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많이 늦어졌는데 편안한 월요일 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공식 톡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죠.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묶어놓고 그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그 자금이 내려간다면 낙수 효과처럼 그러면 삼성전자의 목매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을 올해 낼 수밖에 없는